급히 제보를 받고 달려간 곳. 네, 이곳은 벌써 지어진 지 40년이 다 돼가는 연립주택입니다. 주민들은 불안함에 밤잠까지 설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살펴봤는데요. 자, 건물 곳곳에서 심상치 않은 징후들이 발견이 됩니다. 지금 콘크리트 조각 보이시죠? 방금 제가 손으로 건드렸더니 여기서 지금 떨어져 나온 조각입니다. 그렇게 쉽게 떨어져요? 떨어져 나가네요. 그러면 이제 치고 해놓은 거. 자, 심지어 건물 한쪽이 내려앉아서 폐기둥으로 받쳐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위에는 지금 다 언제부터 저렇게 무너지고 기둥을 박아놓으셨어요? 10년 됐어요. 10년이요? 네. 잠깐만 여기서 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물이 흘러내리니까는 여기서 이제 뭐 주민들이가 이제 이거를 받쳐라 해가지고 받쳤는데 이게 꼭 겨울에 한 해가 지나면은 요만큼씩 텀이 생겨갖고 다시 와서 좋은다고 해요. 한눈에 봐도 한쪽으로 심하게 기운 상황.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안 괜찮아 보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제거해버리고 네. 제거해놓고 나서 장기간 놔둔다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거 이렇게 꺾어져 버려요. 무너지는 거네요, 이쪽. 꺾어져 버리죠. 꺾어진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붕괴라는 얘기죠. 저희 제작진이 인근을 취재하다가 지금 한 건물을 지금 보고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 이건가요? 예, 저 위에서부터 수직으로 이렇게 쭉 균열이 예. 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네요. 지금 굉장히 길게 좀 예. 불안해 보이네요. 외벽하고 외벽이 예. 서로 이렇게 쪼개져 버렸어요. 이렇게 딱 분리가 돼갖고 이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이게 거예요. 도로로 지나는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되겠어요. 네, 특히 균열이 생긴 건물은 비가 오면 더 위험하다는데요. 빗물이 틈새로 스며들면서 철근이 팽창하고 콘크리트를 밀어낸다는 겁니다. 예. 구조물 자체가 견디는 힘을 스스로 잃었다. 이제 고로 주변에서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고 주변에서 어떤 홍수나 기타 등등에 의해서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이처럼 붕괴 직전의 노후 건물들 놀랍게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제작진이 서울 4개 구를 점검해본 결과 30년 이상 노후가 된 건물에서 심각한 균열과 심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난 우려가 있는 시설을 5단계로 구분을 해서 특히 D와 E 등급은 재난 위험 시설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최하 등급에 해당하는 건물이 서울에만 198개소에 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요일 부분이 아니고 건물 전체가 다 넘어가네요. 문은 좀 죽는 거죠, 어차피. 과연 노후 건물의 붕괴 위험은 어느 정도일까요? 동그랗게 이거 채취하는 겁니다. 건물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콘크리트. 노후 건물의 위험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 철거 직전 건물에 콘크리트를 채취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콘크리트입니다. 하나는 5년, 하나는 30년 정도가 경과를 했는데요. 예. 보기에는 거의 비슷해 차이가 보이는데 있어요? 실제로 어떤 차이를 보일지 예. 실험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기엔 뭐 거의 똑같아 보입니다. 네, 먼저 콘크리트의 강도를 확인하기 위한 압축 강도 시험. 지금부터 주목해서 봐주십시오. 자, 똑같은 압력을 가했는데 한쪽은 마치 두부처럼 으스러지기 시작하고요. 예. 반면 다른 한쪽은 균열이 생기긴 하지만 비교해보면 크게 부서지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어머나. 즉, 노후된 콘크리트는 그만큼 붕괴 위험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거 보니까 대목이었는데요. 무섭네요. 이 세월을 무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 결과 오래된 콘크리트는 새 콘크리트가 견디는 무게의 절반 정도에서 부서지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실험을 해볼까요? 이것은 지금 5년 된 콘크리트고 이것은 30년 된 콘크리트인데 네. 얼만큼 노후화됐는지를 중성화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시약을 뿌려서 알칼리 성분인 콘크리트가 얼마나 중성화가 됐는지 부식 정도를 확인하는 건데요. 용액을 뿌려서 지금 빨간색으로 바뀐 부위, 이 부위가 바로 이제 건전한 부위고 하얀색으로 나타난 부위, 네. 이 부위가 바로 이제 노후화가 된. 같이 뿌렸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중성화가 일어난 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래된 콘크리트가 부식이 훨씬 심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위험시설 D급을 받은 56곳의 오래된 건물은 약해지다가 결국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데요.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법률로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21층 이상의 대형 건축물은 연간 한 번 이상의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소규모 주택이나 상가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가 돼 있다는 건데요. 이제 사유시설물이다 보니까 어떤 강제적인 행정력을 발동을 해가지고 그런 거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지은 지 18년이 지난 주택은 주택개발청의 주도하에 건물 유지 보수가 적극적으로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그 규모에 따라 공사비의 92%까지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건물 유지 관리에 신경을 쓴다면 노후 건물이 붕괴 위험까지 이르지는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수 비용이 확보되지가 않아서 위험한 노후 건물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태인데요. 무엇보다 기본적인 예산 편성이 시급해 보입니다. 붕괴 사고에 의해서 사람이 죽는 건 상당히 후진적이에요. 예방에 쓰이는 예산이 사고 후에 쓰는 비용보다는 훨씬 더 많아야 돼요. 근데 지금 저희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수해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많은 예산들을 비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예산도 그렇게 좀 그쪽에서 돌려 쓸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언제 또다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노후 건물. 지금 당장 안전을 외면한 결과는 훗날 더 큰 피해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